손흥민의 100번째 골은 아니나 다를까 전매특허인 손흥민, 케인 콤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농담으로 부부가 아닌 이상 저런 콤비 플레이는 어려울 정도라고 극찬했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손과 케인의 조합은 벌써 EPL 33번째 골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램파드와 드록바 조합인 36골을 따라잡는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램파드와 드록바의 경우 볼을 주로 뿌리는 램파드가 득점 기계인 드록바에 일방적으로 공급한 반면 해리케인과 손흥민은 윙어나 공격수 형태로 둘 다 골도 많이 넣으면서 어시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농담으로 부부 이상의 호흡이라는 것은 이 같은 형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자들도 이런 게 궁금했는지 무리뉴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12월 30일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록바, 램파드와 손흥민, 케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라며 램파드는 스페셜 미드필더로 스트라이커 드록바에 볼을 공급했고 케인은 9번이고 손흥민은 윙어라며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손흥민과 케인은 어시스트와 골을 주고받기까지 하니 좀 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면서 램퍼드와 드록바 같이 일방통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PL 리뷰팀의 팀 셔우드는 이에 관해서 손흥민은 좌우 모두 움직이고 중앙까지 소화하는 플레이어라면서 전세계 어느 팀에 가도 골을 만들어낼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번 골은 리즈를 상대로 펼쳐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골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팀이라고 수치가 말해준다는데요. 리즈는 이번 시즌에 EPL 리즈 시절 복귀를 꿈꾸며 17년 만에 강한 정신으로 무장하며 돌아온 팀인데요. 그 강한 정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그 어느 팀보다 체력을 많이 쓰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리즈는 올해 EPL에서 가장 압박 수치가 강한 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즌 최고 압박을 가하는 팀을 선정했는데 이를 나타내는 것은 PPDA로 6.7이라는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PPDA는 상대팀에게 패스를 허용하는 수치로 여기에는 태클, 가로채기, 몸싸움, 파울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수치에서 2위인 리버풀이 8.5를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리즈가 압박이 심한 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마다 실점이 2점에 가까워 그만큼 수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는 팀이긴 합니다만 리즈 특유의 압박으로 손흥민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면 그만큼 손흥민도 골 넣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손과 케인의 호흡 앞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 위치를 정확히 스캔한 다음에 근처에 공을 갖다 주었고 손흥민은 반타임 일부러 늦게 출발하더니 특유의 순간적인 스피드로 수비 둘 사이를 파고들어 득점했습니다. 수비들도 손흥민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손흥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장면을 본 영국 BT 스포츠의 퍼디난드는 이에 관해 둘은 6년간 호흡을 맞췄고 서로 보완관계라고 말하며 케인이 공간을 보자마자 손흥민 생각이 일치하여 달려들어가는 것을 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허리케인은 마치 과거 맨유의 루니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어시스트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루니가 과거의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고 호날두의 골을 많이 만들어주던 역할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손과 케인은 맨유 전성기 시절 루니가 호날두 등에게 패스 뿌려주던 느낌까지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손흥민의 100번째 골은 영국 언론에 매우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그야말로 순도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도 경기 이후에 손흥민의 골은 매우 특별하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갈수록 그가 어떤 플레이어인지 깨닫는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푸스카상 이후 100번째 골을 기록했고 특별히 이번 시즌에 PK가 없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이런 선수는 예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종의 희생정신과 겸손함을 겸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PK가 없는데 현재 EPL 득점 12골로 단독 2위를 기록했는데 대부분 스타 플레이어의 경우 내가 최고가 당연해 서양인들의 정서에는 손흥민이 PK를 안 차는 게 그저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감독 입장에서는 PK와 프리킥에서 서로 차겠다는 몽리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무리뉴는 이름을 말을 안 했지만 어떤 선수는 PK로만 10골을 넣었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특히 오늘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선수라는 의견은 계속 나옵니다. 앞서 EPL 리뷰팀의 팀 셔우드는 손흥민은 팀 플레이어라고 지적하면서 수비도 감내하는 등 감독에겐 꿈같은 선수라며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헌신하는 종류의 선수임을 드러내며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팀 셔우드는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가치 있는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그러한 수치가 통계로도 나왔는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베스트 피니셔 항목에서 손흥민이 EPL 1위라고 말하며 골의 순도를 말해줍니다. 손흥민의 골이 PK만 안 넣었다고 골의 순도가 높은 게 아니라 골대 앞에서 난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호난사라고 불리웠던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난사했는지 잠시 뒤에서 손흥민과 비교해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득점 기대치 XG를 기반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를 선정했는데 여기서 손흥민은 118%를 기록하면서 해당 부분 1위를 꿰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경우 같은 기회에서 12골을 만드는데 다른 선수라면 오직 5골만 기록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PK도 안 차면서 피니시 능력도 높으니 얼마나 손흥민 골이 엑기스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손흥민이 좀 더 골 욕심을 내도 된다는 것인데요. 호날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호날두가 뛰었던 레알 마드리드행 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이죠. 호날두의 경우 2014년 레알 시즌부터 2020년의 유벤투스 시즌까지 한결같이 XG와 골의 값이 비슷합니다. 몇몇 시즌에는 피니싱 퍼포먼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도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통계로만 보자면 마이너스는 평균적인 선수였다면 그만큼 쐈다면 호날두보다 골을 더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호날두는 그만큼 골을 많이 넣는 포지션이고 단순히 통계로만 비교할 수 없는 상징적인 선수이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손흥민도 이제 좀 더 욕심을 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기록을 보니 자신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 너무 슛을 절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피니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슛을 그것밖에 안 쏴? 라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경기당 슛을 최소 5개 이상 늘리라고 명령할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실제 손이 골대 앞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맥락은 영국에서 손흥민이 100번째 골을 넣자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토론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흥민 저평가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어쩌면 이것이 아시아,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좋기만 한 것이냐는 의문도 나오는데요. 박지성은 늘 저평가의 대명사로 불리웠습니다. 맨유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저평가된 맨유 선수 10명 중에 한 명으로 박지성을 거론했습니다. 퍼거슨은 2008년 챔스리그 결승에 박지성을 아예 제외해버린 것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지성의 경우에는 묵묵하게 스트라이커들을 빛나게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다소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만 손흥민은 말 그대로 스트라이커로서 좀 더 포인트도 올리고 이제 토트넘 이후에 이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EPL 리뷰 팀 셔우드는 손흥민은 슈퍼스타이며 이런 선수가 열심히 뛰기까지 한다고 성실함을 극찬합니다. 그 가치로 보자면 슈퍼스타 플러스 알파임을 다양한 매체에서 손흥민을 저평가된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아무리 손흥민과 종신계약을 토트넘에서 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가지 수치로 봤을 때 손흥민을 저평가된 금액으로 묶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7년 이상의 장기 계약과 주급 20만 파운드의 계약은 손한테도 큰 손해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라 다른 팀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피니싱 능력이 뛰어난 손흥민에게 다른 거대 팀들의 또 다른 제안도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한 터키 기자의 트윗을 인용해 지네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손흥민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이 내미는 계약서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손흥민은 100호 골 자체로 다양한 이슈를 만들며 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